안녕하세요. 트레이더 홍혜인입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한 대선으로 평가받았던 이번 미 대선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기에 승부가 갈리며 트럼프의 재선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에 자산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죠. 트럼프 수혜 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7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는데요. 이번엔 대장주 비트코인만의 독주가 아닌 알트코인들도 함께 랠리를 펼쳤다는 게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시총 10위권 주요 알트코인 이더리움은 7%, 솔라나는 15%, 도지코인은 20% 각각 급등했고 이 밖에 시총 10위권 바뀐 비주류 알트코인들도 10% 이상씩 올랐습니다. 이번 상승 랠리장이 제 방송 통해 8월 하락장부터 매수 잡으셨던 분들은 큰 수익으로 마무리되는 상승장이 혹시라도 오늘 방송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도 물려있는 종목에서 탈출을 넘어 익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투자 시장에서의 타이밍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건데 진입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은 기본이지만 가장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서 해야 할 행위인데 당분간은 비트 도미가 고점에서 횡보하며 알트가 순환 펌핑을 할 거라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진짜 혹시라도 이번 상승 랠리 끝자락에 진입하게 된다면 큰 손실이 예상되는 장이니 이 점 정말 유의하셔서 이번에는 점에서 물리지 말고 맛있게 수익만 보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알트들이 튀어오를 때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그래서 리플은 언제 또 얼마나 갈 것 같은데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야겠죠. 미국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발행사인 21 쉐어스도 리플 투자 상품 출시 신청 대기열에 합류했는데요. 21 쉐어스는 미 SEC의 리플 ETF 출시를 위한 증권신고서 S1을 제출했습니다. 증권신고서는 현물 상장지수 펀드 신청사가 의무에 따라 사업적, 재무적, 법적 정보 등을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공개 및 제출하는 서류인데 미국 리플 ETF 출시 신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월 1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산하 BGX 거래소에 리플 ETF 투자 상품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21 쉐어스가 준비 중인 리플 ETF의 이름은 21 쉐어스 코어 리플 트러스트입니다. 투자 상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미국 코인베이스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목됐는데 21 쉐어스는 당사는 가상화폐 투자 상품에 대한 미국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리플 현물 ETF 혁신이 미국에서 주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리플 ETF를 출시한 주요 자산 운용사로는 비트와이즈와 카나리 캐피탈이 리플에 이어 솔라나의 ETF를 신청했는데 지난달 비트와이즈는 리플 가상화폐가 지닌 가치를 미국 증권시장 및 투자자들에게 노출하기 위해 ETF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리플 가상화폐를 현물 ETF 출시가 불가능한 증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비트와이즈는 리플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이며 소유권도 탈중앙화된 원장에 반영된다라며 리플은 증권이 아니므로 미 연방증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21 쉐어스 리플 ETF 발행 예정 거래소로 지정된 시카고 상품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투자 상품 출시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렇게 앞으로 꽃길만 걸을 것 같은 리플이라는 코인은 애초에 발행 목적 자체가 은행 간 송금 서비스를 목적으로 발행됐죠.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돈을 보내려고 할 때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시간과 비싼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이체의 경우 매일 약 6조 달러를 이동하는 프로토콜인 스위프트를 사용하는데 짧게는 3, 4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의 이체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로 인해 중개은행에 자금이 묶이게 돼 비싼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리플의 ODR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실 건데 ODR 서비스는 제휴된 은행이 리플 코인을 통해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체적으로 리플 코인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해 1차적으로 발신자 각국의 법정화폐를 리플로 교환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 코인으로 바뀐 상태에서 해외의 다른 은행이나 송금 서비스 업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리플을 송금하여 해당 국가의 법정 화폐로 바꾸어 고객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는 보증된 과정의 서비스를 제공해 중개 은행이 없어 늦어도 한두
한두 시간이면 송금 완료 처리가 가능하고 수수료 역시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 은행들이 리플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리플은 당연히 기존 시중 은행들의 문제점을 보완해 동일한 역할을 하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면 리플은 기존 은행과 같이 신분 확인된 사람만 금융 거래가 가능해 이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리플을 참으로 오랜 기간 괴롭힌 인물이 있죠. 바로 게리 겐슬러인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미 증권거래위원장직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6일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보고서에서 정권 교체 시기에 맞춰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곧 자진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SEC 의장은 통상적으로 새 대통령 취임에 맞춰 사임해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물이 임명되는 관례가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임명했던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 사임했고, 그 이전에도 오바마가 임명했던 메리조 화이트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 사임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행이 이번에도 이어진다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12월 또는 내년 1월 중 사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새로운 SEC 위원장은 4월이나 5월쯤 확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 방침을 추진해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적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그의 임기는 2026년도까지이지만 트럼프 대선 기간 동안 겐슬러를 해임하고 친암호화폐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봐도 되니 우린 지금부터 전략을 잘 짜서 리플로 돈 좀 벌어야 하겠죠. 이런 리플은 현재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구간까지는 아직 기간적인 문제가 남아있는지라 영역을 크게 잡고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제 방송 오랜 기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30% 넘는 수익 구간이겠지만, 이미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지금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트 도미가 빠질 때 같이 진입하시면 되고요. 진입 타이밍은 캔들 모양이나 보조지표 분석 통해서 기존 회원들과의 담소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리플이 이번에 대응자라면 75% 넘는 수익 구간 예상되니 다들 집중하셔야 하는 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비트 흡성일 때 괜시리 진입하셔서 고민하시지 말고, 비트 도미가 빠지는 시점에서 알트 도미가 올라갈 때, 그리고 테더 도미가 빠질 때 진입하셔서 이번에는 제 회원이 아닌 분들도 제 방송으로 돈 좀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에 관해서 분석해봤는데, 저는 또 멀지 않은 시간에 돈이 되는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트레이더 홍앤이었습니다.